정인의 기신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인이 사주에 있을 때 정인에게 꺼리는 것은 첫 번째로는 상관, 견관을 하는 것입니다. 정인의 목표가 정관인데 견관하는 경우요. 두 번째는 정인이 있는데 편인도 왕에서 관이 설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제극인, 정제가 정인을 상극하는 경우이고요. 네 번째로는 식신이 태왕하면 정인에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인에게는 관살, 혼잡이 굉장히 나쁩니다. 그래서 다시 상관경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그림으로 설명을 드렸는데요. 상관은 이렇게 정관을 상극을 합니다. 상관이 정관을 상극을 하면 정관이 사라져요. 정관이 없어집니다. 그럴 때 이 상관이 정관을 행한다는 것은 관을 해치는 행위니까 나쁜 행위잖아요. 그거를 정인이 그러면 안 돼 해서 가르쳐서 정인이 상관을 견제를 하면 정관이 살아나겠지요. 정관이 살아나면 상관이 정관을 해치는 상관으로부터 정관을 구했기 때문에 정인이 상관을 견제해서 정관을 구하면 이것은 상관폐인이어서 정관에서 정인의 공을 인정을 해서 국가 자격증을 줍니다. 특허를 주거나 행정고시에 합격하게 해요. 그런데 상관이 정관을 경관을 하면 정관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정인의 목표는 원래 정관입니다. 근데 정관에 갈 수가 없는 거죠. 정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관인상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상관이 경관을 해서 정관이 사라지면 관인상생이 안 되고, 그러면 정인의 목표가 없어지고 정인의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니까 관인상생이 안 돼서 정관에게서 임무를 부여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관에게 상극을 당해서 정관이 없어지니까 정관의 임무를 맡을 수가 없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정관의 반대편에 있는 편관이 살아나요. 편관이 정관이 없었기 때문에 음양의 이치에 의해서 편관이 살아납니다. 그럼 이 정인이 상관 경관을 하면 편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정인은 정관, 문관의 직무를 해야 되거든요. 행정이나 교육이나 관리, 그런 내부계통의 직무인 거를, 내부계통의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편관이니까 이런 내부 행정교육, 관리 이런 게 아니고 편관직, 이과직, 무관직, 기술직 등의 외부계통의 직무를 그런 직업 형태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이 있으면 정관을 하지 않고 정관이 없으니 원래 정인의 목표인 정관에 갈 수 없고 음양의 이치로 편관이 살아나서 편관의 일을 편관의 직무 형태로 가게 된다. 네, 이것이 정인의 입장에서는 꺼리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정인의 상관 경관하면 이과직으로 의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고급 기술직을 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정인의 입장에서 꺼리는 것이지 이거 자체가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정인의 입장에서 꺼리는 것은 정인이 천간에 있는데 또 편인이 왕해서 편인이 왕하면 관이 설됩니다. 그러면 편인에 의해서 관이 설된다는 것은 이 정관이라는 것이 설이 되는 것 역시 기운이 점점 빠져가지고 정관이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정관이 없어지니 있었던 정관도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만사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관이라는 목표에 갔어요, 정인이. 그런 다음에 정관이 없어졌으니까 내가 노력했던 정관이 무효인 거죠. 결혼을 할 때 좋은 남편이라고 생각했는데 정관이 없어지니까 이혼을 하는 일도 생기고, 근데 정관에게 갔어요. 그런데 편인 때문에 정관이 설기돼서 정관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좋았던 그 정관이 내가 처음에 좋았던 직장과 남편의 부실함이 발생하는 일이 그것이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요, 정인이
편인이 또 있어서 왕하면 정관이 설된다. 관이 설된다. 그러면 정관이 없어진다. 그러면 좋았던 직장과 남편의 부실함을 보게 된다. 이고요. 그 다음에 정제가 있어서 정인을 상극하는 제극인이 정인은 꺼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극인이 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재생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재생관이 안 돼서 재성이 정인을 극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이제 정인이 실력이 없는 겁니다. 실력이 없어서 제극인 되면 되게 직장에서 잘리거나 아니면 제극인 되면 그 실적을 내거나 뭐 이렇게 유행에 민감한 분야의 그런 분야의 근무를 해서 계속 직업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인의 제극인은 제가 부인이고 이는 뭐 어머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처해 문제로 외부의 일이 방해를 받는 경우도 제극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정제가 정인을 상극을 하면 정인이 임무를 받은 상태에서도 정제와 정인이 제극인을 하면 자기가 실력이 부족해서 정관에게서부터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서 실력 없음으로 정관에게서 잘리거나 또는 직업 이동이 빈번한 그런 곳에서 근무하게 되고 또는 내가 나보다 나이 어린 그런 상사들을 모시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정인의 제극인은 꺼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정인은 또한 식신이 태왕한 것을 꺼립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상관경관보다 더 무섭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식신은 정관과 합을 탐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식정관이라고 합니다. 식정관합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식신이 너무 왕하면 여러분 정관과 합을 하면서 식신이 태왕하면 상대적으로 정관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탐합 망관 현상이라고 탐합 망관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식정관 합을 너무도 탐을 너무 많이 해서 정관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관과 합을 탐한 나머지 정관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도와 정관의 규칙, 정관의 제도를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직장에서 이제 항명을 하는 거죠. 반항을 하는 거죠. 관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주가 있어도 그런 안정된 직업에 종사를 하지 못하고요. 이렇게 식정관 합을 식신이 너무 왕해서 탐합 망관이 되면 되게 관을 얻지 못하고 관이 약해서 그래서 자기의 반항적인 행동으로 되게는 영업직이나 뭐 이렇게 로비 활동 그리고 이제 식신이 너무 많으니까 게으른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정관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인은 식신이 태왕한 것을 꺼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정인이 꺼리는 것은 관살혼잡입니다. 모든 육신, 모든 격의 관살혼잡은 그렇게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살혼잡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사주의 천간에 정관, 편관이 다 투관한 것을 관살혼잡이라고 합니다. 지지에 살이 있는 것을 관살혼잡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살혼잡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제일 첫 번째 과로입니다. 천간에 정관, 편관 둘 다 투관하면 정관, 편관의 일을 둘 다 해야 하기 때문에 과로해야 합니다. 두 가지 임무를 다 해야 하는 그런 힘겨운 환경에 처하게 됩니다. 정관은 내부일, 편관은 외부일, 살은 외부일이니까 내부와 외부일을 보살펴야 하고 남들보다 많은 업무가 주어집니다. 남들은 칼같이 퇴근하는 그런 직장에서도 나는 야근해야 되고 휴일도 근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관과 편관이 천간에 둘 다 투관한 사람들은 되게 그 관살혼잡인 사람들은 그 업무에 대한 중압감이 굉장히 크고 책임감을 너무도 과하게 느끼고 업무에 대한 피로도도 굉장히 높아서
이렇게 업무에 대한 중압감과 피로도가 높은 반면 업무 수행 능력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관사를 혼자 빈 사람들은 그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대인관계 관리를 좀 소홀히 하거나, 또는 이렇게 관살이 척간에 다 있는 사람들이 되게 경쟁 심리가 지나쳐서 낭패를 불러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격이든 관살 혼잡은 과로를 하게 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하고 업무에 대한 그 중압감이나 피로도가 지나쳐서 일간이 굉장히 일간의 정신적인 황폐감을 불러오는, 그래서 낭패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인의 기신을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